안녕하세요. 저는 위닥터 자문의 이상규입니다. 작년 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인터넷 게임 사용장애,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 중독이 의학적으로 정식 진단이 되었다. 그래서 WHO에서 그 정식 진단으로 승인했다는 것들이 큰 이슈였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든 또는 뭐 토론이든 대담 프로그램이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게임 회사 측과 또는 정신의학 측에서의 의견이 굉장히 논쟁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핵심은 인터넷 게임 사용 장애를 문제 있게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아이들은 전체 학생의 2%에서 3% 정도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97%는 재미있게 별 문제 없이 사용합니다. 다만 우리가 2%, 3% 되는 그런 문제 있는 아이들을 얼마나 적절히 잘 치료하고 잘 접근해서 더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느냐의 점과 97% 아이들도 만약에 이 이후에 문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인터넷 게임 사용 장애라는 정식 진단이 의학적으로 WHO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도 들어와서 가장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넷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인터넷 중독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인터넷 중독 또는 뭐 인터넷 게임 중독 또 뭐 스마트폰 중독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 사실 같은 의미는 아니고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게임을 할 때 우리가 그걸 인터넷 게임 사용장애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인터넷에서 도박을 할 때 인터넷 도박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아직 그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과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때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과의존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긴 합니다만 인터넷 중독, 뭐 인터넷 과의존 이런 말은 정식 의학적 말은 아니고요. 과도한 사용 또는 고위험되게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과의존이라고 쓸 수 있겠다는 것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WHO에서 인터넷 게임 사용장애, 그러니까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진단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모든 과도하게 게임을 많이 한다고 다 게임 중독은 아니고요.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게임의 과도한 사용이 조절되지 못하고 두 번째는 자꾸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게임 사용을 줄이거나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는 것. 세 번째는 일상적인 생활, 뭐 공부든 무슨 학업이든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도 게임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몰두하는 것.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적어도 12개월 지속될 때 우리가 인터넷 게임 사용장애 또는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 말을 내릴 수가 있고 진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장애 또는 뭐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진료실에서는 청소년 외에도 성인, 뭐 중년층도요, 인터넷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인 경우에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얘기들이 되는 이유는 첫째는 청소년기라는 그 시기 자체가 우리 뇌가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조절하거나 또는 통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임을 하더라도 이런 통제 능력의 상실이 조금 더 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 시기가 학업을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될 일일 때 그때 그 일을 못하고 이제 게임에 몰두하게 되면 시간을 허비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 성인이 돼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더 커진다는 점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특히 청소년기에는 다른 심적인 문제가 연관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외로움이랄까 우울 또는 뭐 왕따, 학업 내 갈등, 부모님과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동반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순히 게임 사용장애 외에도 다른 문제들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다른 문제와 연관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학교 내 폭력, 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같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이런 인터넷 게임 또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 좀 중독적 사용은 조금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진료실에서 참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들이 질문하시기도 하고 또는 이제 상담 선생님들도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 문제는 그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냥 조금 과하게 또 뭐 잘 학교 생활도 잘하고 문제가 없지만 조금 게임 사용이 좀 과하다 하는 경우와 정말로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게임 사용 장애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들과의 그런 접근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얘기한 그냥 보통 조금 과하게 사용하는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매번 얘기하는 게임 사용 일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며칠은 게임 오프데이를 둔다거나 컴퓨터를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실에 둔다거나 뭐 이런 접근을 통해서도 굉장히 줄일 수 있고요. 아이도 이렇게 줄임으로 인해서 다른 활동들, 또 재미난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스스로가 줄여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아이들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상담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입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서적인 변화가 있다거나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다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다거나 그런 점들과 연루돼서 게임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면 그 문제를 우리가 상담하고 또 개입하고 그거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다른 생활 습관의 변화까지 오는 정도, 일상생활의 변화까지 와서 하루의 일과의 그런 스케줄이 근데 틀어져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케이스는 거의 새벽까지 게임만 하고 잠을 못 자는 게 반복되면서 수면 장애를 앓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약물 치료를 통해서 밤에 잠을 잘 자게 하고 그 다음날 일상생활을 조금 더 맑은 정신에 학교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게임을 줄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셔야 될 것은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단계인지에 대한 파악이 먼저이고 두 번째는 그 아이한테 어떤 접근이 효과적일지 세 번째는 전문가의 치료는 필요할지 필요하지 않을지에 대한 이런 구분부터 하는 것이 적절한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